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좀 이제 쉬는 날인데 그 함께 배우기 한번 딱 이게 파트 1, 2로 좀 나눠봤고 뭐 이게 뭐 대안이 없는 독보적 IT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잡았지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테슬라에서 수주도 받았고 뭐 오스틴에서 뭐 수주도 받았죠. 그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좀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하고요, 그 다음에 뭐 OLED 관련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 무조건 뭐 독보적인 기술일 수도 있고 뭐 경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몇 개 꼽아봤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이거 좀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지금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이걸 좀 가볍게 보지 말고 좀 큰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는 취지로 한번 오늘 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는 시간은 이제 8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텍사스에 있는 공장 두 개인데, 미국의 오스틴 공장. 이번에 소니에서 독점하던 이미지 센서 있죠. 아이폰 카메라에 들어간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삼성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고, 여기가 미국의 그 유명한 테일러 공장. 지금 거의 다 지었고요. 원래 TSMC가 AI5 칩을 지금 이제 내년에 생산을 하는데, AI6는 이제 28년에 공급이 돼요. 근데 요거를 삼성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TSMC에서 이제 바뀐 거예요, 공급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 수주를 따냈는데, 그래서 이제 유진투자의 그 이승우 센터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테슬라 손잡고 현대 AI 문명의 핵심 조각가로 재탄생한다, 이 삼성전자가. 근데 이거를 제대로 조각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 숙제는 남아있는데, 이 삼성은 지금 3나노 테일러 공장이 여기서 2나노까지 아마 할 것 같고, 애리조나는 4나노인데 주로 이제 애플 전용이에요. 애플 위주로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선 미국의 공장이 있길 원하는데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해보자. 예전에도 삼성에서 AI4 요 칩이거든요. 이 밑에. 요거를 삼성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실제. 했기 때문에 삼성의 이제 AI6는 어차피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또 TSMC보다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또 이 공장에 매일 출근도 할 수 있대요, 일론 머스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공장은 이제 국적은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중요하다, 라는 이제 의중을 드러냈는데, 결국 이 애물단지였어요. 진짜 이 두 개가 뭐 고객사도 없고 만들어 놨는데 가동은 해야 되는데 뭐 손님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제 손님들이 옵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거 활용해라. 미국 반도체 국적 안 중요해. 그냥 공장이 있으면 돼. 그래서 관세도 면제해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삼성 이 파운드리 밑에 보시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냥 추락을 거듭했어요. 그죠. 원래 22년까지는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터졌죠? 이 스냅드래곤 발열 이슈가 터진 거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 썼더니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때 퀄컴의 스냅드래곤, 퀄컴 칩을 삼성이 대부분 해줬어요. 아주 관계가 좋았는데 이때 틀어지고, 그 다음의 물량부터는 TSMC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엄청 큰 고객사가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곤두박질 친 거죠.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적은 순항할 거고, 퀄컴도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좀 기대해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사업을 어쨌든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방 우주 AI 반도체를 만드는 이 핵심 역할을 삼성 테일러 공장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필요한데 인텔이 너무나 안 좋아요. TSMC에 의존하기도 힘들고, TSMC 대부분 공장이 대만,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제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 파운드리의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지정학적, 그러니까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대의 주인공 뭐 데이터 센터라는 제목을 이제 달아봤지만, 요건 이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요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 얼굴을 없앨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자동화 시대의 주인공 데이터 센터인데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파도까지 가고 우리는 이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6차 파도를 타고 여기 핵심 뭐죠? 이런 걸 하려면 물론 이제 고령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에너지도 제일 중요한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요 위에 있는 산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우주도 마찬가지 연결이 되겠죠. 요 파도를 타고 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요런 산업은 이미 다 뭐 증기기관 뭐 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옛날 산업들이기 때문에 주식 관점에서 여기를 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테슬라가 구명보트를 내려줬죠. 삼성 이재용에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해보자. 예, 그래서 살아났고 이 이동, 자율주행 이동, 그 다음에 로봇 노동, 그 다음에 AI, 인간의 생각 이런 걸 이제 한마디로 자동화하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는데 결국 거기에 핵심이 뭐죠? 반도체죠. 데이터 센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AI6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로봇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 그래서 이걸 테슬라가 설계하고 삼성이 제조를 하는 이제 분업화 역할로 가는데 이런 분업화 시대잖아요. 거기서 삼성이 드디어 AI 밸류 체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애플 수주 받고 테슬라 수주 받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천병 역할을 이제 하게 됐다. 극적으로 지금 기사회생을 했는데 남은 과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 2나노 파운드리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이제 미래가 없어요. 삼성은 파운드리는.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해 주시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의 테일러 이제 파운드리 이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뭐 유니셈 GST, 여기가 스크러버나 칠러, 흑프스프, HPSP가 고압수성 원일인자. 원래 삼성하고 인텔이 좀 공급을 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는 지금 제가 공급하는지까지 모르는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GP라고요. 가스 건식 세정 장비. 그걸 만들어서 삼성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는 알려졌어요. 21년도에. 그래서 이 세정 장비죠, 이제 시선에는. 원익 IPS는 원래부터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도 장비 공급을 했었습니다. 솔브레인이 사실상 경쟁자가 없고요. 3나노 GAA 방식의 GAA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 식각 소재를 독점적으로 사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테일러 팹 인근에 8천억 규모의 소재 공장을 건설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고 ENF 테크놀로지 미국 공장이 이미 건설이 완료됐고 테일러 공장이 가동하면 이제 250억 정도 매출이 확보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 법인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적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동되면 이익이 한 32% 늘어난다는 그런 또 뭐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미콘은 테일러 공장 근처에 세정 코팅 서비스 법인이 아예 있고요. 세정 코팅은 뭐예요?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씻어주고 코팅해주고 하는 건데 그게 근거리에 이제 위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거를 언제 또 한국에 보내서 또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FST는 삼성 파운드리에 이제 아마 칠러 여기도 유니셈 GST랑 이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칠러 공급 예상하고 또 한 가지는 EUV 펠리클 있죠. 요거를 아마 이제 공급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2나노가 아마 채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다는 거 일단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와 GST, 유니셈, FST 다 해당되는데 온도 조절 장치 있죠. 냉각기. 온도를 낮춰주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이 일단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 내년에 가동하는데 미국이 2025년부터 GWP 규제를 시작한대요. 글로벌 워밍 포텐 지구 온난화 지수인데 이게 높으면 안 돼요. 온난화는 뭐죠?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러니까 냉매 있죠. 냉매를 이렇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거 써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온도 조절 이 칠러는 대부분 이 탄소 배출이 좀 많아요. 근데 내년 1월부터는 설치 시점 기준으로도 700 이하의 냉매 장비. 이 GWP가 뭐냐면 1이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효과, 1000이면 이산화탄소의 1000배예요. 700은 뭐죠? 700배. 그만큼 온실 배출이 많은데 그 이하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칠러 기업들은요, 1273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만큼 좀 크다는 거는 어떻다는 얘기죠? 온실효과가 너무 세니까 저거 이제 규제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서 이거 쓰려면,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테일러 공장에는 이걸 이제 낮출 수 있는 장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쓰는 이 칠러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니셈이 2018년도에 이산화탄소
냉매 칠러 개발 및 공급에 성공했고, FSD도 이산화탄소 냉매 칠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GST는 전기식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냉매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오스틴 공장은 아마 GST가 아니 이제 유니셈이나 GST, FSD 모두 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칠러 쪽은 다 들어갈 것 같고, 스크럽은 뭐냐면 유해가스 제거하는 장비거든요. 유해가스. 예.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비도 필요한데, 오스틴은 GST가, 테일러는 지금 둘이 아마 테스트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ST랑 유니셈이 같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요 3인방은 일단 뭐 요번에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이제 온도 조절 장치 칠러는 저렇게 에어컨으로 온도 낮추는 것처럼 이제 어떤 공정의 온도를 낮춰주고, 스크러버는 가스를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옛날 우리 다 한번 반도체 한캐비역에서 공부했던 내용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세계 장비 1위, 당연히 이오테크닉스도 저기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뭐 파크 시스템도 저는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그루빙, 레이저 장비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자르는 장비를 만드는데, 어닐링은 뭐냐면 이제 얘를 쏴주면, 그러니까 어떤 공정이 끝나면 요 안에 원자들이, 반도체 원자, 뭐 원자라고 할게요. 이게 배열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레이저를 쏴가지고 일렬로 배열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요 장비가 주력이고, 마킹 장비, 이렇게 레이저로 뭐 브랜드, 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리고 커팅, 잘라내는 장비, 그리고 이제 그루빙은 홈을 파는, 길을 만들어주는. 근데 여기가 대부분 일본의 디스코가 이제 독점인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본 디스코보다 이제 경쟁력이 뛰어난 장비를 만들었죠. 뭐냐면 디스코는 나노초, 나노초 레이저 펄스인데, 나노초는 1조분의 1초예요. 뭐, 그러니까 나노초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높고, 이오테크닉스는 피코초랑 펜토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펜토초는요 1천조분의 1초예요. 1천조분의 1초. 그 다음 피코초는 1조분의 1초. 뭐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쏘면 눈에 그냥 거의 이게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이제 쏴버려가지고 이걸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잘라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라지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레이저 커팅을 하는데, 왜냐면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점점 이 웨이퍼가요, HBM 이제 12단 앞으로 24단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HBM 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얇아야 돼요. 두께는 얇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높이를 맞추니까. 얇게 하면 웨이퍼가 얇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저 칼날로 자르죠. 깨져버려요. 그래서 레이저로 쏘는데, 레이저도 파장이 정말 짧아야 돼요. 순식간에 탁 쏘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펜토초고, 하이닉스가 이거 적용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한번 이오테크닉스가 그냥 쫙 올랐죠. 그러니까 세계 1위죠. 1위 쪽이고, HBM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이저 요 장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파크 시스템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자연미경 세계 1위죠. 반도체요.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그래서 해주는 거고,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원자연미경 수요는 늘겠죠. 이제 미세한 곳까지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원래 이제 코어스 S라 그래서 여기 실리콘 인터포저 있죠. 얘랑 HBM하고 GPU 요걸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이죠. 근데 얘가 좀 비싸기도 하고 어쨌든 하니까 TSMC가 L을 쓰겠대요. L. L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보이시죠? 되게 작죠. 예, 요걸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예, 요 비중을 늘리겠대요. 이게 24% 비중인데 앞으로 패키징 할 때 이걸 55까지. 근데 요 실리콘 인터포저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어때요? 크죠? 크니까 굳이 원자유미가 없어도 돼요. 근데 얘는 요 파란색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원자유미로 검사를 해야 돼요. 저걸로 바뀌면서 원자유미경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5년간 뭐 압도적인 성장률입니다. 그냥 매년 평균 28% 성장. 예, 대단한 거죠. 하이브리드 원자연미경, 그래서 이것도 섞은 거죠. 원자연미경은 좁고 속도 느리지만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WLI는 좀 넓은 지역을 빠른 속도로 해요. 이 둘을 그냥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넓은 지역을 빠르게 해서 좀 몇 개만 오류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 원자연미경 딱 들이내밀고 집중 분석하는 거예요. 그 오류를. 그래서 이게 진짜 오류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거죠.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원자연미경 이런 것까지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강연회 때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도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이게 보통 소재예요. 이런 뭐 되게 다양한 산화 공정, 주로 이제 포토 공정. 포토 공정은 뭐죠? 빛을 쏴가지고 회로 그리는 거예요. 웨이퍼에 선을 그리는 건데 그 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런 소재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고, 또 여기 보면 프로세스 공정용 케미컬, 식가액, 신너, 현상액, 박리액, 세정액, 뭐 정말 다양한 이런 소재고, 특히 이제 솔브레인이 독점했던 낸드용 고선택비 인산, 저 인산을 고선택비 인산을 딱 쏘면요 낸드에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줘요. 식각해 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개발을 해서 국산화했고, 자회사 유비 머트리얼 지분도 60%인데 이게 반도체 슬러리 만듭니다. CMP는 이제 평탄화시키는 공정인데 거기 필요한 이제 고기능성 슬러리를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하는데 뭐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식각은 보시면 여기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박리는 위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강강액을 없애는 거고, 여기는 이제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신너를 쏘고 포토레지스트 도포하고 뭔가 좀 잘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근데 이제 신기술, 이제 새로운 건 뭐냐면 좀 기대되는 건 HBM에 보시면 여기 그 티타늄을 입히거든요. 이 구리를 넣어요. 보시면 이 구리 있죠. 구리가 있는데 이 구리 주변 쪽에 티타늄을 막을 딱 입혀요. 그렇게 해서 구리가 이제 구리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연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리콘과 구리가 접촉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요 구리 있죠. 이 구리 이쪽에다가 티타늄을 딱 해가지고 요걸 이제 입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나중엔 이제 불필요한 티타늄이 있거든요. 그걸 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이제 그 HBM, TSV. TSV는 뭐냐면 HBM 이렇게 네모난 여기를 이제 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 안에 구리를 넣고 티타늄 막을 입힙니다. 근데 티타늄 막을 이제 제거해주는, 티타늄을 없애주는 그런 이제 그 식각 소재예요. 그래서 TI 에찬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올해 상업 생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HBM 제조사에 샘플은 공급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 기술로 앞으로 또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다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솔아이언스는 코팅하고 세정해주는 뭐 약간 코미코 경쟁사인데 요런 이제 불량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깨끗이 보세요. 깨끗하죠. 이 왼쪽에 비해서. 여기 세정전 이런 부품이나 장비를 청소해 주는 회사예요. 근데 EUV 장비도 청소해 줍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EUV는 여기서 CO2 레이저 있죠. 이걸 쏴요. 여기 주석방울 보이시죠? 빨간 거. 얘가 뚝뚝뚝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5만 분의 1초일 거예요, 아마. 눈에 안 보여요.
맞춰서 레이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주석 찌꺼기들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 부품들이 묻겠죠. 못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근데 뭐냐면 한솔 아이온스가 하는 거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씻어줄게. 그래서 주석 찌꺼기가 떨어지는 그 부품을 가져다가 새로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한마디로 EUV 장비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청소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유즈라 그래요. 그래서 ASML이 아시아에 이제 그 한솔 아이온스를 아시아 사업 총괄로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기 그 ASML 입장에서도 되게 이거를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아시아가 EUV 장비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노후 부품을 수거해서 품질 진단하고 세정하고 재인증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한마디로 비용을 30에서 50% 절감시켜 줍니다. 되게 좋은 모델이죠, ASML 입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좋죠. 이렇게 재활용하면 부품 이제 이거를 새로 교체하면 또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솔 아이온스 한번 좀 요 EUV 청소부란 제가 좀 닉네임을 달았지만 예, 어쨌든 요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도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이번에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프로텍은 레이저 장비, 레이저인데 레이저를 아까 그 이오테크에서 자르는 장비가 아니라 레이저로 본디 이게 붙인다는 얘기죠. 칩을. 그래서 기판 위에다 레이저를 이렇게 쏴요. 예, 보통 이렇게 쏘는데 한 점에 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면을 쏴버리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한 면을 쫙 쏴버려가지고 거길 녹여요. 여기에 숄더블 같은 게 있죠. 얘를 녹여서 붙이는 거죠. 기판과 기판. 그러니까 이 숄더볼을 녹인 다음에 이제 칩과 칩을 탁탁 붙여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22년도에 2세대 개발해서 그 다음에 암코르랑 이제 양산 테스트를 했었고 독자 개발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이제 리플로우라 그러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딩, 붙일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넣어서 레이저 본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 기업에 이미 아마 해외 파운드리 회사인데 뭐 어딘지 모르지만 뭐 TSMC일 가능성은 있는데요. 거기에 시험 납품, 공식 납품은 아니고 시험적으로 일단 납품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리플로우 장비로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레이저는 아주 미세한 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정이 적용하고 다수 고객사 대상으로 지금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25년 1분기에 요 레이저 본드 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저 본드는 한미 반도체나 하나비전에 TC 본드 있죠. 이거랑 경쟁이에요, 경쟁. 예. 이건 이제 레이저로 하는 거고 거기는 열압착 방식으로 하는 건데 경쟁이죠, 서로. 근데 일단 후공정 회사인 ASE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일단 납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도 이 레이저 본딩 시장을 지금 이제 열고 있는 뭐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앞으로 HBM 시장에서 이 장비가 또 많이 쓰일지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코미코. 코미코는 이 사업은 경쟁은 있는데 저는 이제 코미코를 좀 괜찮게 봤던 게 위치가 1등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겠지만 반도체 세정 코팅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한솔 아이온스랑 비슷해요. 이게 세정해주고 코팅도 해주고 오래 쓸 수 있게. 그리고 부품 이 세정 코팅하면 부품을 오래 쓸 수 있고, 또 미코 세라믹스라는 핵심 자회사 있죠. 원래 이거 막 상장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행히 상장 안 하고 이제 합병하기로 해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해주셨고, 그 주가 많이 올랐죠. 중복 상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LTC가 제발 갑자기 또 제가 LTC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알짜 자회사 LSE를 왜 상장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만 좋아요. 상장하면 소액주주 피해는 커요. LG화학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LSE를 상장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꼭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코미코도 결국 접어버렸거든요, 상장 이슈는. 이거 주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알짜 회사인 미코 세라믹스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핵심은 요거죠. 여기 그 위치가 좋아요. 요게 코미코 해외 사업 현장인데 미국에 2개고, 여기 힐스브로는 이쪽에 있는 거는 주로 인텔이나 마이크론인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코미코 오스틴, 예, 여기에 공장이 있고, 이번에 테일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근데 핵심은 삼성전자죠. 여기에 직접 세정 코팅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치가 깡패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론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위대한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반도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 또 관련도 있고 한 기업들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 뭐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예요. 2부로 나눠서 할 거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바로 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